오늘은 블렌딩부터 나갈 거예요, 쌤들. 그래서 지난주에 노트,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했었고요. 그게 이제 오일을 블렌딩하는 제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탑노트 많이, 베이스노트 조금 기억하실까요? 네, 그래서 블렌딩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용쌤. 이제 우리는 이제 블렌딩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조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조제를 어떻게 하지? 이제 배우면 되죠.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저번에 그 노트 할 때 보셨던 것처럼, 벨티버는 굉장히 끈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굉장히 점도가 높고요. 레몬은 드셔보셔서 아시죠? 떨어뜨리는 순간 후루룩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점도가 달라서 방울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그것까지 체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로마 세라피스트들이 퉁쳤어요. 마음에 들어요. 1mm가 20방울이야 라고 아예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오일은 물론 20방울 따라 놓으면 오일마다 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mm는 20방울이야 라고 딱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mm를 20방울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5mm 병 있죠? 위스퍼 같은 거, 감종오일 이런 5mm짜리 위스퍼 이런 거 여기에는 그럼 몇 방울이 들었을까? 계산해 보실래요? 1mm가 20방울이면 5mm에는 몇 방울이 들었고 15mm 우리 레몬병 같은 15mm 이왕 보는 거 비싼 거 봐요. 우리 프랑켄센스. 네. 프랑켄센스는 15mm에 몇 방울이 들었을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위스퍼는 몇 방울이 들었고 프랑켄센스는 몇 방울이 들었을까? 1mm가 20방울이래요. 얘 5mm, 얘 15mm예요. 계산해 주세요. 문과이신 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 오프라인 수업 중에 하나가 다 그 악기 전공하신 분들을 깔리더라고요. 살짝 걱정했는데 굉장히 빨리 계산들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미양쌤 역시 재수강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네, 프랑켄 300방울, 예, 5mm는 100방울 계산하셨죠? 이 조그만 5mm는 100방울이 들었고요. 15mm 프랑켄센스 병에는 300방울 들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오일 쓸 때 꼭 방울을 많이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맞추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 많다고 이거 원샷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방울씩 쓰는 거라서 이게 하나에 뭐 3만 얼마, 4만 얼마, 10만 원 하지만 300번 나눠 쓸 수 있으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어쨌든 오일은 한 방울씩 쓰는 거예요. 블렌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밴드에다가 뭐 제가 뭐 족저근막염에 걸렸어요. 뭐 제가 뭐 열이 나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쫙 레시피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라고 알려주시면서 희석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고수님들은 대충 아는데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요? 뭐 물어보면 가끔 고수님들께서 그냥 한 30% 희석하세요. 한 10% 희석하시는 얘기를 하세요. 30%는 뭐고 10%는 뭘까요? 이제 많이 정신이 산란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롤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쓰다가 보니 쌀루베병이 비었어. 쌀루베병이 비었어요. 여기다가 뭘 담아서 롤로 쓰고 싶어요. 이 쌀루베는 10mm예요. 그러면 여긴 몇 방울이 들어갈까요? 쌀루베 병은 10mm 병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몇 방울이 들어갈까? 예, 여기 오일 총 몇 방울이 들어가 있을까요? 병 이쁘죠? 예, 몇 방울이 들어갈까? 계산해 보세요. 산수예요. 200방울. 역시 우리 역시 재수강 속도가 빠르다. 네, 200방울 들었어요. 쌤들 훌륭하세요. 네, 200방울 들었어요. 그러면 200방울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200방울의 1%는 몇 방울일까요? 100분율이에요.
200방울의 1%는 몇 방울일까요? 선생님들, 200방울의 1%. 200방울의 1%는 몇 방울일까요? 2방울. 현수쌤 훌륭하다. 맞아요. 공 2개 지우면 되거든요. 2방울이에요. 그럼 이제 1%가 2방울이에요. 몇 프로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비율이에요. 얼굴 전체를 바를 거야. 내가 세럼으로 얼굴에 여기다 블렌딩해서 막 이렇게 바르고 싶어요 하시면 맥시멈 3%예요. 얼굴 전체에 도포할 거야. 그럼 맥시멈 3%. 만땅에 3%예요. 그 이상은 잘 안 넣어요. 물론 나 넣긴 하지. 나는 넣지만,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대충 더 넣고 덜 넣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일반적인 농도는 맥시멈 3%. 평균 2%. 나 피부 되게, 내가 선물할 친구가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트러블이 잘 생겨요. 그럼 겁나잖아요. 그럼 1%. 맥시멈 3%, 평균 2%, 민감한 피부 1%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로로병이고, 우리 집에 있는 크림에, 화장품에 타서 쓰고 싶어. 화장품에 타서 쓰고 싶어. 보통 화장품 30ml 정도 쓰거든요. 그럼 30ml는 밀리와 방울이 있으면 계산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밀리를 몽땅 이제 그 방울로 환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0ml 크림병에 들어있는 걸 방울로 환산하면 몇 방울일까? 1ml가 20방울이면 30ml는 몇 방울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1ml가 1ml가 20방울이면 30ml는 몇 방울로 환산 가능할까? 이 600방울이에요. 그럼 600방울의 1%는 공 2개 지우면 6방울이에요. 그럼 내 얼굴이니까, 내 얼굴은 만땅 써야죠. 내 얼굴에 뭐 민감하다고 줄이고 이런 짓 잘 안 해요. 한국 여자들은 일단 만땅을 써요. 만땅을 쓰다가 진하면 희석을 하겠지. 그러면 그 600방울 30ml에 3%면 몇 방울 넣으면 될까요? 1%가 6방울이라면서요. 그럼 3%면 몇 방울일까요? 내 30ml 크림에 만땅 몇 방울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18방울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세요. 18, 선생님 평균으로, 현수쌤 평균으로, 다른 분들은 만땅이에요. 네,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니까, 보통 평균으로도 많이 쓰시지만, 친구 줄 땐 평균 주시고, 내가 쓸 때는 만땅 쓰는 거예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예, 그렇게 쓰시는데, 이제 몸에 쓸 거예요. 바디 로션을 만들고 싶어요. 도테라 핸드앤바디를 쫙 짰어요. 제가 거의 몇 밀리더라? 몇 개 되던데? 100ml라고 칠게요. 내가 내 코코넛병 어디 갔지? 안 보인다. 예, 100ml 병에다가 탈 건데, 몸은 얼굴보다는 조금 살이 좀 두네요. 두꺼워요. 그래서 몸은 전체 도포할 거면 맥시멈 5%, 평균 3%, 민감해 2%예요. 근데 혹시 아토피가 있다? 무조건 3% 미만으로 가세요. 2%, 1% 정도 아토피는. 그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 계산 되시겠죠? 2번 안 해도 되지? 요즘 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2번 안 해도 되지더라고. 옛날에는 이것만 30분을 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어. 계산을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경이로울 따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블렌딩을 하시는데, 내가 크림에 만땅 18방울 넣을 수 있으면, 여기에 내가 넣을 거 한 서너 개쯤 골라 놓으셨으면 그것들을 총 18방울 넣는 거예요. 30ml 크림에. 그러면 그 중에서 탑노트는 좀 많이, 베이스 노트는 좀 조금.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이렇게 배분을 하셔서 넣는데, 보통 세 가지를 넣는다 그러면 5대 3대 1 정도의 비율로 넣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보통 그 비율 대충 맞추시면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로마 오일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여러분은 그냥 뭐 페브리즈 같은 방향제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세라피를 할 거예요.
세라피를 할 거기 때문에 100% 천연 오일을 사용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도테라를 믿고 들어오셨다는 건 여러분들은 100% 천연 오일을 잘 선택해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넘어가도 돼. 네, 2번 패치 테스트. 도테라는 그래도 이 오일들을 뭐라 그래요? 나름 피부 자극이 좀 적게 나름 굉장히 잘 성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브랜드보다 좀 피부 자극이 덜한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패치 테스트를 하시면 좋아요. 이왕이면 정석대로는 하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이거 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줬는데 나 이거 뭐 간지러워 했더니 내가 좀 많이 넣었나 봐, 미안해, 다시 줄게, 뭐 이러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패치 테스트 해볼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원칙적으로 책에 나올 땐 꼭 패치 테스트를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일을 오일 내가 눈에 뭐가 다래끼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만만한 멜라루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눈에다가 여기 눈이 빨갛게 충혈됐으니 상처에다가 눈을 한 바퀴 똑 떨어뜨리면 될까, 안 될까? 될까요, 안 될까요? 귀찮아요? 눈에 눈이 큰일 나요. 눈에 넣으시면 왜 안 되냐면 여러분들 귤 껍질 까 보셨죠? 허기지, 맞아. 허거요. 죽어요. 귤 껍데기 깔 때 튀겨서 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아무도 없진 않을걸? 이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귤 껍데기가 탁 튀어서 눈에 들어가서 눈이 굉장히 따갑고 아파요. 막 그 눈곱만큼 들어가도 되게 아픈데 원액 한 방울 들어가면 정말 죽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요. 다래끼가 났든 결막염이 났든 눈에 뭔가 병변이 있든 실핏줄 터졌든 망막박리가 왔든 뭐 내가 황반변성이든 모두 눈에 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시력이 좋아지든 예,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안경 라인을 그리는데 선글라스 라인이라고 얘기해요. 선글라스 라인. 돋보기 라인 요 돋보기 라인 아니고요. 선글라스 큰 라인, 나비 선글라스 라인으로 크게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크게 그냥 이해했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 딱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안 돼요. 여기서 끝나셔야 돼요. 여기다 딱 하면 눈에 넣는 거고 똑같은 효과 나와요. 그죠? 여기는 이따만큼 멀리 하고 여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되게 따가워. 나 들어갔나 봐. 예, 따가워요. 여기를 이렇게 발라도 흘러서 조금 내려와 눈에 들어가서 좀 눈이 시리고 따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실수로 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스며 들어간 거는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찍어내시면 되시는데 혹시 원액이 주르륵 흘러 들어가셨으면 어떡할까요? 물을 이렇게 씻을까요? 안 돼요. 얘 오일이에요. 물에 안 씻기고 번지기만 해요. 그래서 코코넛을 흘리셔야 돼요. 코코넛을 흘려서 다 닦아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수건으로 계속 찍어내셔야 돼요. 물로 안 돼요. 기름이라 물이 안 닦여요. 누나를 내가 비누칠해서 할 건 아니잖아. 오, 되게 시원하네. 프랑켄센스 오늘. 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캐리어 오일 이렇게 해서 쭈루루 따라서 계속 이렇게 씻어 내리셔요. 씻어 내리시고 다 씻어 내리시고 이제 따가운 게 좀 없어지면 내 코코넛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뭔가 씌운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건을 계속 찍어내요. 저 눈물이 계속 나오게. 그래서 눈물이 이 코코넛을 밀어내서 다 씻어낼 수 있게 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프랑켄센스 터치를 꾸준하게 바르면 시력이 올라간다 하여 저도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진짜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제가 프랑켄센스, 그러니까 얼굴에 오일 되게 많이 바르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오일은 먹거나 얼굴에 바르거나 아니면 온몸에 쳐바르는 거다, 이렇게 이 용도를 제일 많이 쓰는데 시력이 어느 이상 안 나빠져요. 제가 42에 노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딱 밀리는 거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40대 이후는 다 경험해 봤을걸? 딱 책을 딱 주면 이러고 보다가 이렇게 점점 초점을 맞춰서 이 거리 조정을 해요. 이러고 봤었거든요. 조그만 거 잘 안 보이고, 근데 지금은 앵가 조그만 다 보여요. 그냥 다 보이고요.
제가 이 양쪽 그 시력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0.3, 0.8 어릴 때 되게 눈이 좋았는데 고3 때 스트레스 때문에 결막염과 각막염을 한 6번을 연보고프 알면 난시가 오고 난시가 오니까 근시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엔 잘 안 쓰는데 가끔 써요. 안경을. 근데 이 편차가 심하면 눈 많이 나빠진다고. 그래서 점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편차가. 근데 작년에 눈 검사했는데 0.5, 0.5 딱 똑같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안경을 옛날 걸 썼는데 안 어지럽더라고. 좀 눈이 좋아지는 건가? 다시 안과를 가봐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더 좋아진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핸드폰을 24시간 거의 달고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고 잘 때까지 보기 때문에 눈이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상 안 나빠져서 옛날에 벌써 노안이야? 소리 들었는데 요즘에는 너 이게 보여?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보여요. 뿌듯해. 네. 뭐 어쨌든 눈에 얼굴에만 열심히 바르셔도 눈은 그냥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시력을 특화시켜서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프랑켄센스 진짜 강추해요. 밴디에 이번에 제가 장그룹 독립 프로모션 하면서 임상 올려주신 것 중에 되게 많아요. 프랑켄센스로 시력 올라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해야지. 네, 그 다음에 기름이니까 얘가 아무리 에센셜 오일이어도 기름이니까 열하고 빛하고 공기하고는 절대 안 친해요. 너무 소중하다고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다거나 안 돼요, 쌤들. 그 다음에 너무 예쁘다고 소중하다고 양지 바른 곳에 올려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화장대 위에 이렇게 적당히 방치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뚜껑 열어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얘 눈 피갈 때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다 날아가요.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 액체라서 남지 않고 뚜껑 열면 날아가요. 그냥 공기 중에 돈을 풀풀 날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뭐 내가 저걸 디퓨저 대신으로 쓴다고 괜찮아요. 저 옛날에 어떤 언니가 알려줘서 제 침대 머리맡에 디퓨저를 만들었거든요. 오렌지 한 병에다가 코코넛 10방울을 넣으래요. 그 다음에 막대기를 꽂아서 올려놓으래.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딴 거 냉장고에 넣으면 그쵸?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예, 안 딴 거, 새 것들 냉장고 넣어놓으셔도 괜찮고요. 뭐 굳이 어차피 안 따면 안 상하는데 안 따면 안 상해요, 선생님. 예. 그래서 오렌지 막대기, 디퓨저 막대기 있잖아요. 요거 그냥 요거 속뚜껑 빼고 코코넛 10방울 넣어서 꽂아놓으면 생각보다 오래가요. 왜? 코코넛이 날아가는 거 좀 막아줘요. 그래서 이게 꽂아놓고 침대 머리맡에 놓으니까 이렇게 솔솔솔솔 오렌지 향이 나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꼬마병으로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병 정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뻐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받았거나 친구를 줬어요. 실내 온도가 30도? 네. 냉장 중인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쭉 냉장을 할 거면 괜찮은데 선생님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냉장 넣었다가 쓴다고 꺼냈다가 반나절 지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왔다 갔다 온도차가 큰 게 더 나빠요. 바로바로 쓰고 넣어놓으실 거면 괜찮지만 이렇게 괜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오히려 나빠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뚜껑 잘 닫아서 그냥 실내에 놔두셔도 괜찮으세요. 실내는 30도? 쉽지 않다. 사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선생님이 저는 오늘 오일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걱정이 돼요. 30도 건강 조심하세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발랐거나 아니면 누굴 줬는데 뭐가 나는 것 같아.
좀 이상해 하시면 바로 멈추시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내가 뭐 발랐어요. 발향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데 바르다가 이제 이게 뭔가 자기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만 딱 끊으시는데 일단 다 끊으셔야 돼요. 발향도 끊고 먹는 거 다 끊으셔야 돼요.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흡수되는 오일은 다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셔야 돼요. 이게 자극인지 과민인지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게 과민이라는 건 뭐냐면 내 혈중에서 오일과 가능한 염증의 농도가 갑자기 확 높아져서 이게 바깥으로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명현. 왜냐하면 과민 뜨고 난 다음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명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명현이 뜨면 힘들어. 아주 많으세요. 그런 경우가 되면 몸에 격렬하게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잠시 쉬어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내가 오일 향만 맡아도 몸이 근지럽기 시작해요. 향만 맡아도 어딘가 간지럽거나 어딘가 빨개지게 올라와요. 이러면 과민이고요. 오늘 향 맡는 것도 괜찮고 먹는 것도 괜찮아. 여기만 안 바르면 돼 하는 게 여기에 바르기 농도가 너무 세서 여기 피부가 좀 자극이 된 거예요. 그거 두 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근데 어쨌든 피부에 뭐가 올라왔다 잠깐 동안을 끊으시고 원인을 꼭 찾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무조건 오일 준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나 올라왔어, 이거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참지 마시고, 오일하고 싸우지 말고, 오일하고 누가 이기나 내기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일의 평균 수명은 2, 3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오일들을 얘기하는데, 도테라 거는 뚜껑 안 따면 상하는 물건은 아니고요. 일단 따셨으면 2, 3년 내에는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임산부나 간질, 이거 오타 있어요. 임산부나 간질환이 아니고 간질환자. 당뇨, 고혈압 환자 등은 꼭 스폰서하고 얘기를 하고 쓰셔야 돼요. 이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왜냐하면 다른 거 좀 헷갈리니까 이것만 할게요.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혈압을 올려주는 오일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오일은 고혈압 환자들은 메인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금기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고혈압이니까 로즈마리 못 써. 이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지만 그 5대 3대 1 비율에 남들은 5 쓸 때 나는 1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로만 살짝 들어가는 거지 메인으로는 쓸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 고혈압이니까 로즈마리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애매해요. 그건 조금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레몬, 오렌지, 버가못, 라임 같은 감귤류계 앞으로 시트러스라고 총칭할 거예요. 이런 시트러스들은 원액을 바르시고 해를 보시면 얼굴이 까매지세요. 선텐 되세요. 근데 별로 안 이쁘게 선텐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호텔 가서 비키니 입고 선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제 친구도 하더라고요. 비키니 입고 선텐을. 그때 이제 태닝 오일을 태닝 오일 섞으세요. 그런 건 괜찮은데 코코넛과 레몬만 갖고 선텐은 안 돼요. 안 예뻐요, 색깔이. 네. 근데 레몬 오일을 낮이 아니라 밤에 바르시면 미백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꼭 빛 안 닿게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고 주무시면 되게 얼굴 톤, 피부톤 되게 밝아지시고요. 주근깨 좀 옅어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와 유아의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애기들은 조금 써야겠구나 알 깨달음이 오는데, 노인네들은 조금 살짝 애매해요. 몸에 노화가 됐으니까 오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쓸까 많이 쓸까? 조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일이라는 건 다 에너지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성 공산품이 아니라 식물의 에너지를 농축해서 그대로 갖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에너지가 있어요.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노인네들이 아무리 건강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렇게 편차가 커요. 젊은 애들은 젊다는 것 때문에
기본 깔아주는 에너지가 좀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게 없어요. 이게 편차가 좀 있어서 침몸살 하듯이 아로마도 몸살 하시는 분들 계세요. 8단계 되는데 확 휘져갖고 어지러우신 분들 계시거나 향을 맡았는데 핑 돈다거나 예, 기운이 확 돌아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농도를 아기만큼 낮춰서 시작해서 점점 올려가시는 방법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쓰시다 보면 나는 이온은 되게 잘 맞아서 원액수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내 농도는 조금 더 올리셔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보관 방법은 늘 얘기했어요. 아무튼 얘가 기름이에요. 기름이니까 차광병이에요. 도테라에서 오일병이 차광병이잖아요. 차광병에 쓰시면 좋겠는데, 가끔 블렌딩 한 것들 제가 들 레디뷰처럼 투명한 병에 드렸어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투명한 블렌딩이라 투명한 병에 드렸고요. wen간하게 농도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만드실 경우에 꼭 차광병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도테라 오일병 자체에 이거 다 쓰고 나서 이 병을 블렌딩 하는 병으로 쓰셔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렌딩을 했어요. 블렌딩을 하시면 꼭 날짜를 써놓으시거나 뭐뭐뭐를 넣는지를 꼭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가끔 친구한테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그때 뭐라더라? 홍조에 주셨는데 똑같은 거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 물어보면 너 정말 너무 난감해. 제가 그 병에다가 안 적어드렸나요? 안 적어줬대. 아무것도 안 적어주고 내가 뚝딱딱 만들어 줬대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요. 저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너무 기억할 게 많잖아요. 그런 방울수까지 기억하는 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블렌딩을 해보면 기억할 수 있지만 막 이렇게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 못하니까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가끔 제 화장대 위에 이게 뭔지 모르는 이 블렌딩 병, 스포이드 병들이 쫙 있어요.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병에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돼서 향 대충 맡고 대충 바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잘 몰라지니 꼭 라벨은 꼭 붙여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요리할 때 되게 많이 넣으세요. 요즘에 블랙페퍼도 요리 후추 대신에 저 해물탕에 블랙페퍼 많이 넣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해물탕 생선탕에 블랙페퍼 넣으시고 고기 요리할 때 로즈마리 쓰시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잴 때 올리브 오일에다가 로즈마리 한 방울 넣어서 이렇게 발라서 재 놓으시면 아주 향이 쏙 배요. 맛있어요. 네. 그래서 부엌에 쓰는 거라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가끔 자칫해서 불꽃이 튀면 가끔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에 따로 양념통이랑 같이 따로 꼭 챙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 오일마다 다른데요. 선생님들 일단 내가 블렌딩한 오일이 이렇게 스포이드병에 블렌딩을 했어요. 뚜껑 열어보고 맡아보세요. 오일은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캐리어 이거 뭐지? 그 코코넛 오일이나 뭐 호호바 오일들이 산패가 되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맡아서 쩐내가 난다. 쩐내. 그러면 얘는 못 써요, 선생님. 에센셜 오일은 상하지 않아요. 상하지 않는데 얘를 희석했던 베이스 오일이 상하면 걔는 그냥 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향 맡아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농도에 따라 달라서 보통은 블렌딩 하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들 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차광 유리병이에요. 원액을 플라스틱에 담으시면 정말 쫙 하고 금가서 깨지세요. 아로마가요 석유화학계를 되게 잘 녹여요. 석유화학계가 그러니까 석유화학계 그러니까 플라스틱, 스티로폴 이런 거 석유화학계가 섞인 것들에 원액을 다 넣으면 30분 안에 병 깨져요. 쌤들 세요. 절대 안 되고, 가끔 왜 물에다가 오일 한두 방울 떠서 뭐 이렇게 에코병에다가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상태에서 막 흔들어 놨는데 내가 이거를 더운데 방치를 하시면 더우면 오일의 활동이 빨라져요. 병에 금이 쫙쫙쫙 가요. 그래서 병이야 뭐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물을 마시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 용출돼 나오니까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제 오일 드실 거면 가급적 빨리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꼭 세척을 해서 다음날 쓰세요. 안 닦고 계속 쓰시면 일주일 안에 안에 장기스 막 생겨서 막 이렇게 뿌얘지는 효과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쌤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병에다가 오일 넣어서 물 섞어 놓은 거, 날 지나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유리, 사기, 저는 그래서 스텐에다가 먹거든요. 이게 뚜껑이 플라스틱, 도테라 이 물통이 뚜껑이 플라스틱이었어요. 플라스틱 깨졌어요. 그래서 뚜껑은 버리고 컵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스텐이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